나는 2022년 4월 초에 있었던 연예인 부음 씨의 결혼식과 관련해서 크게 피해를 입은 일이 있다. 정확히는 나와 내 아이가 그리고 내 남편까지 피해를 입었다. 나는 연예인 부음 씨의 팬이었고 그 팬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팬이었다. 그러나 연예인 부음 씨와는 만난 적도 전혀 없고 전혀 연락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이이다. 그저 몇 년 전 우리 아기가 어릴 때 라디오를 우연히 듣다가는 아니고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지냈기 때문에 라디오를 듣다가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에 반해 팬이 되었고 라디오를 열심히 듣다가 팬카페까지 가입하게 되었다. 내가 가입을 하고 자신의 팬인 것을 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은 뭐 라디오 내용을 통해서도 꼭 누군가에게 하는 신호, 메시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많이 아팠을 때는 꼭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보였을 때는 중간중간 곡이 흘러가는 중간중간 붐씨가 잘 하던 추임새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아파요? 아프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그렇게 해주기도 해서 팬으로서 참 좋았고 그래서 점점 더 열심히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고 붐씨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결혼식 직전 그러니까 2021년 12월 25일에 있었던 SBS 가요대전 사회를 붐씨가 보게 되어서 팬 카페에서 내가 갈 수 있게 당첨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갔고 멀찍이서 지켜본 적은 딱 한 번 있다. 내가 그 자리에 간다는 것도 붐씨가 미리 알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팬들만이 아닌 가짜 팬들과 그러니까 평소에 열성 팬으로서 그 라디오에서 활동하던 뭐 어린이집 교사를 한다는 뭐 어떤 분 그리고 꽃바구니를 뭐 자주 보내고 그러던 또 다른 분 이런 분들이 가짜 팬이라는 것을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그 당시에 강추위에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분들에게 뭐 내가 했던 질문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렇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뒤늦게 밖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뒤늦게 왔던 어떤 여성분은 들어가서도 뭐 가요대전 무대들을 보면서도 시큰둥하게 앉아있고 나중에 그러다가 뭐 대포 카메라 이런 걸 꺼내서 쫓겨나기도 하는 등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경찰이든 어떤 공무원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 나도 그 당시 나는 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몰랐지만 내가 다중인격이면서
뭐 남자만 보면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스토커. 그러니까 붐씨 팬을 할 때도 가끔씩 내가 붐씨가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면은 갑자기 뭐 본인 갑자기 막 이렇게 엄청 무식한 척을 하면서 평소 안 틀리던 뭐 그런 그 라디오 멘트를 일부러 맞춤법에 안 맞게 발음을 한다거나 자기가 잘 몰라서 뭐 정말 몰라서 뭐 슬라이딩 도어를 뭐 슬라이스 도어라고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뭐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그런 식으로 하길래 왜 그럴까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내가 붐씨를 귀엽다고 지칭을 하니까 앞에 다른 편에서 얘기했듯이 그 제주도에서 만났던 실제로 만났던 남친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 남친에게 뭐 귀염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그랬던 그래서 귀엽다고라고 하면 아주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들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붐 씨에게 쫓아가서 스토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스토킹이란 게 나는 뭐 사생 팬들 정도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사실을 안 이후에 알 수가 있었다. 그 스토킹이란 게 뭐 갑자기 쫓아가서 뭐 거의 뭐 추행 수준으로 달려들어서 뭐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뭐 어필을 하려고 뭐 그런 식의 뭐 그런 식의 여자이면서 다중인격이니까 그런 식의 여자가 괴물로 변해서 쫓아간다 이러면 너무나 무서울 거기 때문에 그의 팬카페 공지사항에도 항상 SBS 라디오 차 나오는 출구 쪽에 서서 기다리지 말아라 라고 박혀 있길래 뭐 대단한 아이돌 스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공지사항에 써놓을 만한 팬이 그런 열성 팬이 있을까?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나를 보라고 한 것이었음을 나중에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가요대전을 갔다 온 이후에 뭐 붐씨가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코로나에 걸렸다고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고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오는 다른 임시 DJ들을 나에게 자꾸 어필을 시켜서 그분들 팬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거나 어쨌든 한참 전부터 뭐 여자 아이돌이면 여자 아이돌 아니면 뭐 남자 아이돌 아니면 내가 학창시절 좋아했다는 뭐 가수라든가 어쨌든 한 번쯤은 뭐 괜찮다라는 말이 나갔던 모든 연예인들을 다 끌어들여서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붐씨에게서 나를 떼놓으려고 그랬다는 것을 그의 결혼식이 있은 한참 뒤에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혼식 전에 나는 시험관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전에 우리 아이가 2월쯤인가 결혼 발표를 갑자기 했고 그 결혼 발표에 바로 축하 댓글 이런 거를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혼에 반대하고 그 결혼에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해서 리플을 달긴 했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달아지지가 않았을 뿐이었고 그 이상한 부분들이란 본인이 항상 여자친구가 없는 척 그렇게
라디오에서 말을 해왔고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다른 연예인 팬으로 갈 것처럼 혼자 오해했을 때는 막 엄청 낙담한 듯이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보이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축하 멘트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었고, 좀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결혼식 몇 달 전에 모 여배우와 결혼설이 있다, 뭐 이런 것을 그 보는 라디오 게시판에서 보고 나서 그 결혼설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그 보는 라디오에서 연출을 했고, 그래서 그때 내가 유부녀 팬이지만 그래도 섭섭하기는 하니까, 내가 막 섭섭해 하니까 남편도 막 달래주러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개 사주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섭섭해 한다는 이유만으로 붐씨는 그러면 결혼 발표를 실제 결혼 발표를 하기 전에 그걸로 떠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결혼 발표를 하고 하고 나서 그때가 우리 아이가 결혼 발표를 하고 나서 내가 바로 축하를 하지 않자 그렇게 반대하는 줄 알고 그 모든 라디오에서 나를 마녀사냥 비슷하게, 그 라디오 DJ들이 마녀사냥 비슷하게 뭐 내가 싫어하는 노래를 튼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결혼 직전에는 어떤 모 DJ는 갑자기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면서 옆에서 왜 꺼내냐고 하니까 붐씨 결혼식 부조금을 지금 보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는 그 결혼식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내가 왜 팬일 뿐인데, 물론 팬이지만 좀 특별한 팬이라서 그쪽에서도 아는 팬이고 가끔 라디오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라디오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당연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할까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우리 아이가 그때 발달센터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발달이 많이 느려가지고 발달센터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가 센터에 치료를 들어간 대기실에서 라디오로 듣고 있는데 코요태에 떠나가는 연인 왜 떠나갔냐, 막 날 버리고 왜 가냐, 뭐 이런 아주 우울한 노래를 막 틀면서 꼭 남친에게 차인 그런 여자, 꼭 그거 사귀던 남친이 갑자기 결혼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은 여자 취급을 하면서 이게 시련인 것처럼 그렇게 하길래,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정말 이상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랑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라디오 시간까지 딱 맞춰서 집에 들어갈 때쯤 6시 라디오, 그때 당시 계속해서 6시 MBC 배철수 음악 캠프를 듣고 있었는데,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아주 막 좋은 멘트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멘트를 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꼭 남친에게 차여서 그 남친이 결혼하기 때문에 아이를 해치기라도 할까봐 그러고 있는 게 너무나 느껴져서
아니 내가 왜 남친도 아닌 연예인이 결혼하는데 그런 게 화나서 아이를 해친다고 의심할까? 몰랐지만 그게 내가 다중인격으로 알고 있었고 결혼식 이후 몇 달이 지나서 안 얘기지만 내가 여러 가지 기타 뭐 강박장애라든가 불안장애 그런 기타 질병들을 갖고 있으니까 붐디가 제일 귀여워요. 붐디 최고. 뭐 이런 멘트들을 날리고 아니면 내 폰에 써서 쓰고 지우고 내 폰에 써서 쓰고 지우는 것도 다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송을 바로바로 했기 때문에 내 폰에 내가 폰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뭘 검색하고 이러는 것도 다 라디오 내가 듣는 라디오 그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었고 그 프로그램 그 실시간으로 그 프로그램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있던 모든 그 3사 방송사 라디오 DJ와 스태프들이 다 알 수 있게 전체를 공개를 해놓았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래서 그 붐씨에게 내가 기타 여러 가지 정신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붐씨에게 분명 귀엽다는 제일 귀엽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저게 분명 남친으로 망상하고 남친이랑 사귀고 있으면서 말로는 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편에게도 그렇게 팬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시험관 하러 다닐 때도 그 괴물이 잠잠해지게 그 괴물이 진료실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뭐 괴물이 튀어나와서 의사를 해치기라도 할까봐 뭐 붐씨의 팬카페에 올라온 붐씨의 사진을 보고 내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 진료실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랬을 정도이다. 그게 헷갈릴 만한 게 내가 어디에 빠지면 약간 좀 잘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빠질까봐 유부녀임에도 빠져봤자 뭘 너무 빠지나 어쨌든 유부녀임에도 남편보다 더 많이 완전 팬이니까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맞고 사진 검색도 하고 사진도 확대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내 남편이 다 알았을 거니까 내 남편이 신경을 쓸 수 있겠구나 질투가 날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가요대전 뭐 무대 보러 갔다 오는 것도 남편이 아이를 혼자 보겠다고 얼른 갔다 오라고 오전에 보내줘서 마치고 집에 갔더니 자정이 넘었었고 아이는 자고 있었고 그때 딱 한 번 아이를 맡기고 길게 외출도 아니고 처음으로 아이를 맡기고 외출한 단 하루였다.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지금까지 중에 단 하루였다. 그 앞에 산후도움이 있을 때 잠깐 나갔다 오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날이 단 하루였고 어쨌든 그렇게 망상하는 여자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축하하고 바로 축하한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망상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반 팬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서 나는 또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갈 뻔했지만 내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바로 축하 댓글을 올리지 않은 탓에 오해를 받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 결혼식 직전에 아까 말했던 그 센터 갔다 온 날에 그 집에 돌아와서 그때가 아니고 그런 날도 있었고 또 다른 날은 아이랑 같이 센터를 갔다 와서 아직 4시 라디오가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4시 오프닝 할 때부터였나 배우 이병헌에 대한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프닝 멘트 같기도 하고 중간 멘트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내가 이병헌 배우에 대해서 그 사생활 그 예전 그 체조 선수였던 여자친구와 관련한 그 사생활 때문에 나의 과거와 뭔가 좀 약간은 유사한 그런 느낌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많이 싫어해서 사실은 그 배우가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던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그 배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우리 아이가 발달도 느린 우리 아이가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아이가 막 바닥에 앉아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왜 왔냐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서 아이가 울었나?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은 그게 내가 더 참지 못한 내 잘못이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쨌든 그러고 들어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라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거기서 앉아 있었다. 그냥 변기 위에 앉아 있었다. 옷을 다 입은 채로. 그게 자살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자살을 암시하는 것이니까 내 나름으로는 협박 같은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완전 미친년이구나. 이렇게 다들 그 안에 앉아 있을 때는 막 내가 시험관 실수를 계속 실패하고 그러고 있을 때라서 뭐 딸과 딸 머리를 빗겨주고 뭐 이러는 내용 문자 이런 걸 막 읽어주면서 어떻게든 달래서 나오게 하려고 뭐 그러다 한참 좀 앉아있다가 나갔는데 어쨌든 그때 미친년으로 찍혀서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시험관 난자정자 수정한 그 수정란을 이식하러 가야 되는데 이식하러 못 가게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어린이집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했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검사를 받으라고 검사를 받았더니 모두가 양성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집안에 감금되었는데 우리 아이는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나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남편만 약간 감기 기운 정도 있었는데 아이가 어린데 5살인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게 너무나 이상했고 이게 정황상 아무리 봐도 그 사건 때문에 코로나라고 그때는 일주일이었나? 열흘간 격리 열흘인가 2주였나? 하여튼 코로나 시국이 엄할 때라서 격리되던 그런 시절이라서 집안에 갇혀서 배달시킨 음식으로 배달시킨 뭐 반찬들과 뭐 식재료들 이런 걸로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 격리 기간이 끝나던 날 그러니까 감금 기간이 끝나던 바로 전날 내 남편이 가스레인지를 자주 닦지 않아서 많이 더러웠는데 가스레인지를 막 열심히 닦고 있는 게 보였다. 그게 그렇게라도 하면 내가 도망을 안 가지 않을까. 화가 나서 내가 괴물로 변해서 도망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 나는 우리 아이 때문에 도망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저 이제 끝났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그 격리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MBC 라디오 저녁 시간을 듣고 있으니 꼭 남친이랑 실현하고 나서 실현한 여성분의 사연을 읽어주면서 너무 힘든 거 이해한다. 너무 힘든 거 이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마음을 가라앉히고 글을 써보는 게 좋다. 차분하게 글을 써보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그 이전부터 나보고 라디오 작가를 권하기도 했었고 그들이 라디오 작가를 권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나는 완전히 망했는데 내 스토리가 방송국이고 뭐 기업이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풀렸고 내 섹스 비디오 그런 것까지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 풀려서 완전 망했는데 어떻게 방송국에 얼굴을 들이밀고 가서 라디오 작가를 하라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했고 어쨌든 또 글을 쓰라길래 이게 글을 써보면서 뭐 드라마 작가라든가 아니면 소설가라도
되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도, 그 감금 이후에도 자꾸 김영하 작가님, 내가 옛날에 언니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김영하 작가님의 책을, 소설을 읽었고, 또 결혼 전에도 읽었고, 그리고 방송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나온 것을 보면서 좀 멋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알고서는 김영하 작가님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면서 글쓰기를 안 하던 사람이 할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좀 간단한 팁들을 주시고 있는 것을 내가 보도록, 남편이 약간 그런 프로그램 나오는 채널을 이거 볼까? 이러면서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글쓰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감금 상태가 풀려났지만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는데 그 결혼식 전날에 우리는 아이와 함께, 그날 집에 있어봤자 나는 우울할 것 같으니까, 아니 뭐 우울할 것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집에 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와 함께 에버랜드를 가기로 했다. 근데 에버랜드는 일찍 출발하기로 한 남편이 자꾸 민기적거리면서 출발할 생각을 안 해서 우리는 늦게 출발을 했고, 나가기 전 내가 화를 내긴 했다. 정말 뭐 아무것도, 정말 그자가, 그러니까 붐씨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고 했냐고. 그 걸리는 점, 내가 지금 그 한 가지가 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분명 본인이 오해받게 한 것들이 있었다. 다른 팬들, 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뭐 보는 라디오로 어떤 뭐 아이돌이라도 봤다고 하면은 자기 키를 이렇게 길게 잡으라고 하면서 내가 그 아이돌보다 키가 크다, 혹여라도 그쪽으로 갈까봐 그런 식으로 잡아두려고 했고, 또 어떤 아이돌이 뭐 군대를 제대하고 뭐 성숙하게 돌아와서 뭐 나의 매력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에게 꼭 자기 팬이 되라는 듯이 어필한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는 피부를 막, 카메라 가까이에 막 가서 피부를 막 들이대면서 그 연예인은 피부가 좀 안 좋던데 나는 이렇게 좋지, 뭐 이런 거, 이런 유치한 짓들을, 근데 나는 팬이니까 저런 것도 다 일부러 저러는구나 바로바로 알면서도 그냥 뭐 재밌다, 귀엽다, 나 때문에 얻는 이득이 많으니까 놓치고 싶진 않겠지, 그래, 그런 생각으로 그냥 좋게만 봤었다. 그냥 그렇게 막 진중한 성격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요대전 사회도 사실은 내가 그의 팬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내가 그 한 사람의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내가 그 사람을 남친으로 망상하고 있고, 그 붐 DJ의 말을 내가 너무나 잘 듣는다는 것. 그러니까 뭐 먹는 음식을 말하면 일부러라도 오늘은 그냥 그걸 먹을까? 이러고 먹을 때도 있었고, DJ가 추천하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DJ가 말하면 일부러라도 더 들어주고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그저 팬으로서 내가 그 한 사람의 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면 뭐 좋겠지, 더 잘 나가면 좋겠지, 이런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곧 결혼할 사람이 왜 외롭다, 뭐 그런 소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뭐 커플이 부럽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얘기까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한 번씩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을 뿐이었고, 어쨌든 그러고 그 결혼식 날 에버랜드를 가려고 하는데, 에버랜드 입구까지 갔더니 도저히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너무나 차가 많아서 거기서 차를 돌려서 나오는 데만도 한 1시간은 걸린 것 같다. 에버랜드 근처에서 나오는 데만도.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된 게, 내가 에버랜드를, 우리 집이 청주인데 청주에서 에버랜드 쪽으로 가는 거는 어쨌든 서울 쪽이니까, 혹시 그 결혼식장으로 내가 운전을 하니까, 처음에 남편이 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화내면서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했다. 왜냐면 나는 운전하면서 좀 운전을 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재밌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런 날은.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해서 경기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가 서울 방향이기도 하니까 혹시 결혼식장에 가는 건가? 괴물로 변해서 결혼식장에 가는 건가? 뭐 이러면서 가는 길 고속도로도 엄청 막혔고, 에버랜드 근처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한참을 막혔고, 결국 에버랜드에 도착했어야 내가 거기로 가려던 게 아니었구나.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에버랜드로 가는 길까지는 어쨌든 서울 쪽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아이와 물을 같이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시던 생수를 나도 마시고 우리 아이 물병에도 따라줬는데 아이가 그걸 마시고는 잠이 들어버렸다. 나도 마셨더니 졸렸다. 그렇다. 수면제 성분 같은 게, 수면제와 안정제 성분 같은 게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런 걸 먹이고 있으면 괴물이 안 튀어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자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물을 우리 집 냉장고에 비치를 해놨던 거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나랑 우리 아이가 같이 마시고 그렇게 잠들어 버렸고, 그걸 아는 남편은 안 마신 것이다. 그렇게 그날 그렇게 피해를 입고 에버랜드도 가보지 못하고 차를 돌려서 겨우겨우 서울 대공원에 도착해서 구경을 하는데, 거기서도 뭔가 이상한 게 커플들을 막 자꾸 보여주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남친이라고 망상하는 자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도망가서 저렇게 연애를 해라. 새로 연애를 해라. 뭐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게 분명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어쨌든 거기서 동물 구경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기는 했고, 호랑이 우리에 가니까 갑자기 사육사가 던졌는지 고기가 코앞에 바로 던져져서 우리 아이는 호랑이를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었다. 이것도 그자들이 저 스토커, 괴물, 범죄자, 저 여자가 그 결혼식장에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남친이 결혼했으니까 뭐 불쌍하다, 안 됐다 싶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은 없으니까 내 생각에 그렇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울 대공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6시 라디오 배철수 DJ님이 내가 관심 있어 하던 무슨 차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차는 무슨 차는 신차에 대한 얘기를 했던가, 어떤 무슨 신차가 뭐 어떻게 좋다라고 했던가, 어쨌든 차 얘기를 하면서 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애쓰시는 게 보였고, 뭔가 그런 분위기로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우리 아이가 내가 하소연을 하다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아냐 내가 이런 말을 하다가, 내가 우리 아이를 해칠까봐 재울 때도 항상 의심을 받고 라디오로 감시를 받고 공기청정기는 항상 빨간불로 돌아가고, 우리의 뭐 손톱이라도 깎고 있을 때는 빨리 깎고 나가라는 식으로 항상 공기청정기는 빨간불로 돌아가고 있었고,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해치기라도 할까봐 의심을 받고, 내가 왜 그런 의심을 받는지 모른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다중인격으로 의심받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왜 또 지랄이냐 라는 말을 나에게 했다. 나에게 욕을 한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는데 너무 놀랐다. 그게 그러나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는지 몰랐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안 것이 남친이라고 망상하는 자아와 그렇게 혼자서 정신적으로 그런 식으로 불륜을 한 주제에 왜 또 그러냐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또 한참 뒤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남편이 뭔가 그 이전에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나? 보면서 끼부려서 좋아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꼭 바람핀 여자를 다그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서 아니 왜 저러는 거지? 아니 그래 그런 것도 재밌기는 하는데 그게 왜?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결혼식 이후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남편에게 그렇게 욕을 듣고 나서 남편이 내가 정말 화난 줄 알고 그 다음 날인가 회사에서 전화가 걸렸다. 신 과장님이 크게 다치셔서 충북대병원으로 실려가셨다. 119 구급차를 타고 실려가셨다. 라고 병원에서 먼저 전화가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화가 와서 병원으로 급하게 갔는데 너무나 이상했다.